사법개혁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애초 30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대법관들 그리고 뭐 지규현 판사 등 청문회에 못 나온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파기환송 협의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독립의 침해다라는 것이 주된 주 요지인데요. 지난 5월 청문회 때도 안 나올 때 불출석 의견서를 냈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건 그때랑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 그러니까 복붙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사법부의 독립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독립을 그리고 정확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거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는 건데 국정감사나 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의 권한이죠. 권한 네.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행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 그 수단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 자체가 스스로 불러온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검찰처럼 한 명의 플레이어가 돼갖고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네들은 잘 그 원리 원칙대로 판결을 하고 있는데 불러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도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 문과의 최고봉 아닙니까? 거기 판사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문과의 최고봉인가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가장 자신의 문과거든요. 가장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 저는 글과 서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복붙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실 자존심도 내려놨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판사로서 글로서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제공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과 똑같은 복사와 붙여넣기라는 건 본인들의 논리에도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AI라도 썼어야죠. 그 말이에요. 저희가 한번 대묻고 싶습니다. 법원에. 저희가 불출석 이유서라고 내면 봐줍니까? 불출석 의견서라고 해서 쓰면 봐줍니까? 안 나온다고 안 접어가요? 그럼 저희도 다 의견서 내고 빠질까요?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명칭입니다. 굳이 절대 불출석 사유서란 표현을 안 쓰고 의견서라고 써요. 의견서 자기들은 의견 정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제왕적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글자 하나, 단어 하나에 그런 걸 담나 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복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법관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판결문 변호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판결문 하나가 나중에 오점이 되게 되면은 뭐 재판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라서 표현 하나하나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사유서를 의견서로 내는 것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 판단들, 그런 용어에 대한 선택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최 의원께서는 어찌됐건 내일 청문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세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지금 보니까 천대엽 횡령처장도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나온 일반 참고인들은 나오신다 그랬어요. 대법원 사람들만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 거 자체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어쨌든지 간에 뭐 대법원에 인원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 인원 증언을 하려면 70몇 평짜리 방이 더 필요하니까 1조 몇천억의 예산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굳이 서초동에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방이 도대체 어떻게 꾸며지길래 1조 몇천억이 필요한지 방문해서 하여간 그 대법원장의 방을 직접 들여다보고 영상 다 찍어가지고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특히나 지금 지규현 판사 말이에요. 이거 대법에서 그 뭐 소위 말하는 룸사롱 접대라든지 관련해서 뭘 한다 그래놓고 뭐가 없잖아요. 결론 나오는 게. 이거 내일 어찌됐건 지규현 판사도 안 나온다는 것이고.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내일은 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겠지만 내일 이분들이 안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선 부당 개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사정 공모에 대한 의혹까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기현 판사 등의 그 소위 국정농단 내지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 너네 제대로 감찰해가지고 결과하고 재판관을 바꾸든 조치를 하라는 요구인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다 거절한 거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들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시켰잖아요. 예.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재판의 독립이 훼손됐다. 훼손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걸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니들이 뭔데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국민들이 지들이 뭔데 우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이 메시지를 낸 거기 때문에 안 온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내고 다음 행동으로 가야 된다.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그 예. 박지원 의원께서 누구누구 대법원장은 출석을 했고 또 유태응인가요? 그 대법원장은 그렇죠. 과거에. 맞습니다. 과거에 탄핵 소추도 예. 당했다라는 걸 쭉 역사를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예. 없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말만 꺼내면 몽테스키유의 고전적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를 예. 하는데 좋아요. 몽테스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1770년대쯤에 이제 법의 정신이란 책으로 이제 강력히 삼권 분립을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왕정에 대한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절대 왕정에 가장 근접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체제에서는 왜 절대 왕정처럼 한 사람들을 지금 옹호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독립을 얘기하시라고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실제로 넘어와서. 저게 제가 하는 재판에서 실증이 됐던 게 박정훈 대령님 사건 때 군사법원은 정말 수많은 전화와 외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 무죄의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보직해임 취소 청구를 수원 행정법원에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엄혹한 시절에 저희가 청구를 했었는데 2년간 단 한 번도 재판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뭉갰던 거죠. 예. 예. 사실 사법부의 독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단입니다. 목표는 인권 보장인데 한 사람의 인권이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할 때 그 사법부는 침묵하고 있었고 외면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규정이 먼저예요. 사법부의 독립이란 과연 무엇이냐? 예. 결국 재판의 독립,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내부의 어떤 재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무언가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구 오염당하면서 네. 니네 오염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견제하겠다고 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게 그렇죠. 사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 자체가 그 독립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한 건 게 소부에 가야 되는 원칙적으로는 소부로 가서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돼야 하는 걸 대법원장의 지위로 신속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실 내부의 개입으로 독립이 훼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재판부의 독립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입법부가 견제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거를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는 사실 저번에 그 세종대왕님 말씀을 하실 때도 너무 웃겼던 게 세종대왕님도 영모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내란이지 않습니까? 예, 인용을 하려고 해도 그 판사님께서 인용을 하려고 해도 잘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니 그 세종대왕권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대통령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직접 쓰지 않아요. 그걸 갖다 어디 그런 게 그야말로 진짜 경강부회죠. 전혀 비유할 대상이 아닌 것을 갖다가 붙여서 비유를 하니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최혁진 의원을 모시고 적어도 최소한 클립 한 2개는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인상적으로 지금 기대되는 시간이 지금 그 기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 두 분의 이제 만남이죠. 아니 저는 그냥 일단 다른 내용 원고에 있는 내용 말고요. 그 영상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최혁진 의원께서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시고 나면 나경원 의원님 막 또 대거리 할 때도 있고 뭐 서로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외의 시간 우리가 뉴스에서 못 보는 시간에 나경원 의원과의 대화가 있습니까? 한 번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만난 적이 있고 둘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법사위원회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가다가 되게 이렇게 그 뭐 힘 빠진 표정으로 최 의원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부탁이 있는데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좀 목소리 좀 작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타고 태어나길 목소리가 큰데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볼륨을 좀 낮춰달라. 이 정도의 요구. 썸네일 나왔어요. 나경원 볼륨 좀 낮춰는 데시벨이라고 하셨어요. 데시벨 좋다. 데시벨 좋아요. 데시벨을 좀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요걸로 클립 하나 하고요. 앞서 보셨지만 그러니까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나경원처럼 가짜 뉴스 남발하고 이러면 돈 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과태료를 국회법이라는 게 뭐 윤리위원회 제소도 있긴 하지만 별로 효력도 없고 뭐 퇴장 명령에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법사에 와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 계속 딴지 걸고 딴말하고 다른 의원 얘기할 때마다 대거리하고 회의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퇴장 명령했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돈으로 내게 하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로 이제 기득권, 특권 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서민들을 위해서 돈도 안 쓰잖아요. 기부도 잘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럼 이거 과태료 얼마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너 안 돼라고 해서 사무처에 얘기하면 첫 번째 경고에 100만 원. 두 번째 반복하면 300. 세 번째 하면 500. 근데 500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00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그럼 계속 100, 300, 500, 100, 300, 500, 100, 300, 500.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냐? 세비에서 다 뛴다. 세비에서 안 내면 세비에서 제하고 준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막 무대뽀로 만든 법안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독일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독일은 1,000유로, 2,000유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미국도 엄청 엄격해요. 미국은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계속 막말하다가 연말에 한 200회 분의 돈을 자기 아마 1년치 세비 다 뜯긴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한 의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법사위가 시끄러워진 것 중에 하나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는. 본질적으로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본질적으로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지금 춘천 법원장이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된 지 이제 100일 조금 넘었는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사무처에서 뭐라 그랬냐면 교육위원회를 가면 안 된대요. 이유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상지대 민주화 투쟁 같이 하시면서 상지대학교 법인의 비상임 이사예요. 그 이해충돌이 된대요. 교육위원회 가면 안 된대요. 또 농해수위를 가면 안 된대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농민 관련 단체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나경원은 자기 남편이 법원장인데 어떻게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이 안 되는 사람을 법사위원으로 하고 심지어 선수로 밀어가지고 간사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 룰이 깨지는 거잖아요. 법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본인이 법을 안 지켜요.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 구형 2년 받은 것도 있지만 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법무장관한테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전화해서 청탁까지 했잖아요. 그럼 법사위에 있는 이유가 과거의 행적을 비추어서 볼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법사위에 온 거고 방탄용이다. 그렇죠. 간사가 되는 것은 강력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랬더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나경원 의원이 자기 남편이 국감에 나오는 날만 자기가 빠지면 안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본인은 질의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럴 거예요. 안 들어오진 않고 들어왔는데 자기 남편이 앉아있을 땐 질의를 안 하겠다. 그렇게 나올 텐데 문제는 본인이 다 지시해요. 거기 송석준 의원이 앉아서 서서 막 떠드는데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그거 보셨죠 영상? 앉아 그랬더니 네 하고 바로 앉잖아요. 자기 남편 질의 못하게 다 맞겠죠. 그런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의도는 나경원을 보내서 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틀어막고 두 번째로는 나경원을 추미애 위원장하고 동급으로 어떻게 연출을 해가지고 정치적 쇼잉으로 지방선거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엄중한 시기에 이 법사위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법을 지키지 않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사적으로 방탄막을 쓰려고 하는 사람을 저건 절대 저는 용납할 수 없다. 좋습니다. 간사 한번 한 걸로 해주면 안 돼? 간사 한 사람. 간사. 오늘따라 말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여러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지방시 부위원장. 자, 앞서 우리가 잠시 언급은 했었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날이 됐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것과 이게 국가정보 지원관리원의 화제와 엮어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등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등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도 법사위 간사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내가 인간이라 그랬다고 엄청 짜증을 내시던데. 휴먼 비인거니까요. 일단 그렇죠. 휴먼 좋은 얘기예요. 제가 뭐 이상한 용어 쓴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닌가? 그 어쨌든지 간에 거기 데이터 센터에 불이 왜 났습니까?
노후된 설비 안 바꾼 거잖아요. 윤 정권이 안 바꾼 거예요. 왜? 캄보디아에 쓸데없이 돈 갖다 쏟아붓고 아프리카 쏟아붓고 하니까 돈이 모자르고 내란 계엄 준비하느라고 돈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국가 안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 못해서 저 망가진 건데 예. 반성이 없이 갑자기 중국 얘기를 해요. 무슨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중국에서 무비자 들어오는 거.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지금 그걸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예. 중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제발 시장 활력 좀 아시겠지만 내란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제 고향에 가면 상권에 나가기 겁이 나요. 부지걸로 하나씩이 다 공실이에요. 다 문 닫고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 뭔 짓을 하는지 하여간 이걸 빌미로도 다음번 회의에서는 나경원 간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가라고 진짜. 예. 그 윤석열 당시에 이제 회의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수다를 떠는 타임에 네. 그 얘기를 해요. 그 부산에 어디 근무를 했었나 봐요. 부산지법에. 검사 시절에? 예. 네. 본인도 그렇고 남편 저 나경원 양여원 의원 남편이 예. 그랬나 봐요. 그때 이제 그 집에 놀러 간 얘기를 한참 해요.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아끼는 굉장히 후배였다 깊은 그러죠. 인연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계속 윤호개인 관련되고 뭐 하는 거에서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한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12월 3일 날 통화했던 몇몇 인사 중에 또 한 명이기도 예. 하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 최혁준 의원의 법사위에서의 활약, 뭐 여러 뉴스나 영상 클립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초선 의원들에 대한 대우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일단 그 제가 들어가서 저는 다른 거는 저 빼놓고는 다 거의 다 법조인들이에요. 네. 법사위 보니까 민주당의 우리 다 거의 다 법조인이죠. 박지원 의원 빼고 예, 박지원 의원, 서영교 의원, 예. 저 이제 장경태 의원. 예, 그래서 박지원 그러네. 의원님이 이제 제가 들어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해 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대여섯 명이 동시에 막 떠들잖아요. 예. 제가 소리 지르면 잠깐 조용해져요. 아. 갑자기 놀래가지고. 특히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제 옆자리인데 우선은 뭐 저 발성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예. 서영교 의원님과 쌍포죠. 주진우 의원이 여기 앉아 있거든요. 바로 근데 제가 옆이잖아요. 이제 예. 발언할 때는 위원장님께 좀 더 가까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면 이제 제가 말할 때 막 목소리 크게 하면 침이 막 튀는데 막 튀어요. 불빛에 보여요. 그래서 발언을 딱 마치고 돌아서면 그 주진우 의원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이렇게 그 알코올 솜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싹 닦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알코올 솜을 한 박스 다음번에 사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용히만 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바에는 진짜. 예. 그 끝으로 뭐 시간이 네. 지금 다 돼가지고요. 지금 많이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우리 최혁준 의원 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예. 법사위가 이제 노출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민주당은 뭘 하겠다, 여권에서 예. 뭘 하겠다는 걸 내놓고 예. 국민의힘은 그냥 반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국민의힘이 뭘 하고자 하는 건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국민의힘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뭔가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유일한 목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문정부 때도 그때 법사위원장 하면서 한 게 민생 법안들 다 틀어막는 거잖아요. 성과를 못 내게 만드는 거. 결국은 한 1, 2년 지나서 성과가 없으면 민심은 돌아선다. 그러니까 법사위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시간 끌고 반대하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님이 뭐 일부 뭐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요. 국민들은 지금 기다릴 겨를이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길 원하고 네.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법령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똥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지금은 지금처럼 돌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이제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이제 저 한가위 이제 인사 현수막 네네.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이들이 얼마나 지금 옹색하고 할 말이 없냐면 네가 다 해먹어라. 이게 나라냐 이렇게 걸려 있어요.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할 말 없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야말로 예. 저희가 했을 때는 진짜 이게 나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다 해먹으라니요. 네. 자, 지금 이 상황 뭐 사실은 매일매일 뉴스가 반복되고 좀 어찌 보면 뭐랄까요? 이게 반복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지칠 수도 있고 약간 좀 뭐랄까 타부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챙겨야 될 뉴스라는 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잡고 가지 않으면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거.
한 10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말들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 다이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야 되는 게 쟤네들은 결코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검찰 애들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지금 예. 그 소위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계열사마다 전부 다 검사들이 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바로 연관돼 있는 검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주요 요소에서 압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 관련된 TF나 이런데 걔네들의 지시를 받는 검사들이 곳곳에 가서 또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쪽에서는 이 정부가 실적을 못 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못 내게 막고 한쪽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뭐 피로감이나 이런 말로 보수 언론이 하더라도 네네. 한겨레 신문하고 딱 손잡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정말 바꿀 수 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하고 손잡는다는 부분은 제가 윗선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익준 의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신영환 부위원장 그리고 정구성 변호사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최익준 의원께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내란 척결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고 민생은 파탄났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살려야 된다. 두 가지가 의정 활동의 목표였는데요. 마침 또 갑자기 법사위 갈 수 있는 기회가 소위 소발을 쥐잡는 격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0.5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갈래? 네. 가서 법사위 있는 동안에 하여간 죽을 힘을 다해서 저는 돌격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또 개혁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여러 상임위가 왕성하게 대한민국 정상화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법사위의 역할이니까요.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힘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다이브 월요일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